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수요일입니다. 눈이 굉장히 좀 많이 왔는데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천히 기사 보면서 좀 나아가 볼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권 세력이죠. 영국의 대형은행으로 꼽히우는 스탠다드 차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올해는 5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의 유입이 예상되고요. 내년 말 가격 200K까지 도달할 수 있다. 비트코인 2억 원 이상이 갈 수 있다라면서 내년 2025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 스탠다드 차타드의 공식 문서까지 나오면서 2025년에 20만 달러 200K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상승세를 암시하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트위터에 나온 것처럼 여전히 상당히 미친 상승세, 그 슈퍼 사이클까지는 우리는 반드시 가지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XRP 같은 경우는 더욱더 2024년이 아닌 2025년까지는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었죠. ISO 2002 이 메시징 표준에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가 있고요. 2025년 11월까지 모두 마이그레이션이 완료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타임 레버리지의 이정표를 잡으실 때 내년 말 정도의 기준점으로 전통 강세장을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스탠다드 차타드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춰볼까요? 제가 항상 언급드렸던 이 기득권 최종판에도 역시나 영국의 최대 은행 HSBC와 함께 스탠다드 차타드가 거론되고 있었죠. 그 뿌리에도 역시 블랙록을 비롯한 유대자본이 굉장히 깊숙이 끼어들어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가 뒷배로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스탠다드 차타드의 기업 개요에서 대주주 현황을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3경원 이상의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최대 국부 펀드라고 불리우는 테마섹 홀딩스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스탠다드 차타드의 뒷배로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 사살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테마섹의 공식 홈페이지에 금융 서비스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냐 봤더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싱가포르의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 DBS뿐만 아니라 스탠다드 차타드의 비중 또한 포트폴리오에 보유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미 테마섹은 그 금권 세력, 그뿐만 아니라 카드의 기득권이죠. 비자사, 더 나아가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대주주까지 차지하면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괜히 싱가포르이 금융의 허브라고 불리우는 게 아니구나. 이런 부분 또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싱가포르의 DBS의 디지털 페이먼트 토큰 익스체인지 어떤 토큰들을 지표로서 활용하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기관들이 매집할 수 있는 통로를 연결시켜 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XRP가 이미 상장 지수로서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소송과는 무관하게 이미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에서는 XRP를 수용하고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눈여겨볼 필요가 있었고요. 그 하단에는 비트코인 캐시, 그뿐만 아니라 폴카닷과 에이다 역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야 될 토큰이 아닐까라는 생각 공유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큰 상승이 오면서 비트코인의 마켓캡, 이 도미넌스 지표가 또 한 번 55% 정도의 육박한 수치까지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는 비트코인에서 자금이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 쪽으로 흐르면서 알트코인의 순환매 장세, 그 또한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겠죠. 그의 일환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의 승전보를 통해서 알트코인 쪽으로 상승 견인을 예상한다는 부분,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마이클 반데 포프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반드시 비트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비롯한 그 알트코인의 순환매 장세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는 이제 디지털 세상의 포문을 여는 하나의 이슈일 뿐 예상보다 더 큰 총매제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이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완전한 불장 사이클, 2024년 연말과 내년 연말을 기점으로 굉장히 큰 전통적인 강세장,
반감기 사이클까지 우리는 반드시 토큰의 수량에 집중하면서 좋은 수익률로 만끽할 수 있는 그 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굉장히 크게 올랐죠. 이제 페이스북, 메타를 따라잡으면서 전 세계 시가총액 9번째로 큰 자산이 되었다라는 부분, 이제 슬슬 온라인 그 생태계에서 금이라고 불리는 이 비트코인이 점점 올라가서 현물 은을 넘어 현물 금까지 바짝 추적할 수 있는 그 시대가 그렇게 크게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 또한 굉장히 크게 올랐겠죠. 1조 달러 정도의 시장이었지만 비트코인의 현물 ETF의 그 기대감으로써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현재 약 1.7조 달러까지 올라온 시점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세력들이 가지고 놀기 너무나 쉬운 장세라는 것,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완전히 승인되면서 이 자산 운용사들이 지금 현재 수수료 경쟁을 벌이고 있죠. 그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완전하게 깔리게 되면 더 큰 디지털 경제로의 대형 마이그레이션이 시작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수조 달러가 오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그 시장 파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또한 불가피하겠죠. 그 일환으로 영국의 디지털 보안 샌드박스 규정이 발효되면서 이 입법 체계가 발효됐다라는 것은 이제 금융시장 인프라, 파이낸셜 마켓 인프라와 관련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테스트를 시작하면서 점점 디지털 경제로의 시작, 메타 경제가 열린다라는 시사점으로 볼 수 있는 기사로 해석해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미국의 또 하나의 기득권이자 코인베이스의 대주주라고 말할 수 있는 캐시우드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경기 침체가 올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세력들이 만든 포모의 장, 리바이벌 시키는 그 경제 사이클에 기대만 할 게 아니라 금융 리스크,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경기가 몰락할 수 있는 그 타격 또한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일각에서는 이제 비트코인 랠리가 마감될 수 있는 하락 전망까지 보여지고 있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이제 곧 맞물려서 들어올 리플사의 법적 소송 마무리가 오면서 시장이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 대중들을 뒤통수 치면서 물량을 넘길 수 있는 그 세력들의 작전이 있을 수 있다는 부분, 경기 침체가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 이미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준의 스텝 어떻게 앞으로 밟아 나가는지, 앞으로 나오는 지표들 추적해 가면서 그 세력들이 그 시기를 언제로 설계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기사 보게 되면 ISO 2002 이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는 세 가지의 토큰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 헤데라,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 나오네요. 두 가지의 키포인트만 좀 볼까요? 리플과 헤데라와 그리고 스텔라는 ISO 2002를 준수하는 최고의 암호화폐 중 하나다. 새 토큰의 목표는 글로벌 금융 환경을 강화하는 것, 국경 간 결제를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중추적인 메시징 표준은 바로 리플 네트워크, 그 안에 있는 XRP 토큰으로서 가치의 이동이 구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앞으로 금융 생태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ISO 2002 메시징 표준과 연관되어 있는 이 토큰들의 우리의 포트폴리오 분산하는 작업 역시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아 그 대중들에게도 XRP가 뭐야? 리플이 뭐야? 그거 나도 투자해야 되겠는데 이런 시점이 머지 않았습니다. 선도적인 암호화폐 거래소죠. HTX 글로벌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는 토큰은 바로 비트코인이 아닌 XRP라는 부분. 한 번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의 유명한 시장 정보 플랫폼이죠. 이 센티멘트는요, 지난 한 해 동안 XRP의 채택이 눈에 띄게 급증하면서 지갑의 개수 또한 굉장히 천문학적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부분, 우리는 이런 펀더멘탈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XRP의 지지부진한 가격 흐름 속에서 한 번 더 이체가 나왔습니다.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그 막대한 양의 XRP가 룩셈부르크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트 스탬프로 이동했다라는 부분, 그들은 왜 비트 스탬프로 계속적으로 막대한 XRP의 수량을 이체시키는 걸까요? 왜 그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여러분도 이제 잘 아실 겁니다. 리플랩스가 비트 스탬프의 일부 약 10%의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부분. 리플사는 약 3년 동안에 SEC의 법적 소송전에 있음에도 굉장히 큰 자금을 활용하면서 메타코를 인수할 뿐만 아니라 비트 스탬프의 지분도 인수를 했죠. 굉장히 자금줄이 빵빵합니다. 왜? 그 세력들이 뒷배에 자리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비트 스탬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럽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그뿐만 아니라 2018년도부터 넥슨이 비트 스탬프를 인수를 논의하고 있다는 그런 루머가 돌았다는 부분, 그게 현실화가 됐죠. 리플이 넥슨 지주사 소유인 이 비트 스탬프에 투자를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넥슨의 뒷배를 추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넥슨 재팬의 기업 계열을 봤을 때 역시나 일본의 금권 세력, 그 중에서도 노무라 에셋 매니지먼트, 노무라 펀드가 두 차례나 자리하면서 대주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무라 같은 경우는 도쿄에 본사를 둔 일본의 주요 투자 증권 지주회사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노무라뿐만 아니라 미쯔비시, 미즈호, SMBC, SBI 홀딩스 모두 푸날리티, DLT 솔루션이 어떻게 금융기관과 연결되는지 알아보는 그 푸날리티 인터내셔널 기관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부분, 일본의 기득권 모든 세력들은 통합되면서 디지털 생태계, 그 중에서도 리플 네트워크와 연관된 그 결제 솔루션 회사, 시뮬레이션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통해 알아야겠죠. 어쩌면 이런 팩트를 기반한 기사를 통해 그 기득권들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기사처럼요. 소송은 언제 끝나나, 이 기사보다는 미국의 애틀란타 연은 XRP를 국제 결제 수단으로 정의했다라는 그런 이력 또한 병렬적으로 볼 수 있겠죠. 반드시 리플사의 온 디맨드 리퀴디티, 리브랜딩이 됐죠. 리플 페이먼트는 송금의 브릿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는 그 유틸리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앤 코퍼레이티브 오버사이트, 국경 간 결제와 협력적인 감독 체계라는 하나의 문서에서 XRP가 CBDC의 브릿지 통화라는 것에 다시 한번 확신을 주면서 언급이 됐었죠. 국경 간 결제에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피어 투 피어 방식으로 보낼 때 어떤 브릿지 통화를 사용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 국경 간 결제에 새로운 형태의 결제망 리플 네트워크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리플의 연결이 대안으로서 쓰이면서 스위프트의 글로벌 페이먼트 이노베이션, 결제의 혁신을 일으킨다라는 부분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리플의 유동성을 최적화하는 부분, 리플 페이먼트가 스위프트 2.0의 망을 탑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자료의 뒷배에는 BIS의 공식 문서와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역시나 제가 항상 언급드린 것처럼 BIS는 과거부터 워킹 페이퍼에서 리플의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를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명시하면서 국경 간 결제 확실한 솔루션이라고 결론 지었다라는 부분, 이미 게임은 끝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가볼까요? 세계은행, 그 월드뱅크의 보고서에서 리플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끼리 국제적인 지불을 획기적으로 주고받는다. 즉 XRP를 디지털 통화, 브릿지 통화로 사용하면서 서로 다른 관할권 사이를 연결할 수 있다. 즉 도매용 CBDC를 완전히 연결할 수 있는 그 국경 간 송금의 솔루션은요, 새로운 암호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이 아닌 에너지 효율적인 XRP라는 친구다라는 부분. 이는 사실 2021년 월드뱅크의 보고서에서도 이미 리플 네트워크를 하나의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 명명하면서 리얼타임 그로스 세틀먼트, 실시간 총액 결제라고 암시해준 바 있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금권 세력, 그 위에 있는 더 월드뱅크와 BIS에서 이미 정답지를 제공해주고 있다. 우리는 반드시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ETF 승인 가능성과 XRP의 ETF 도입, 이더리움만 되는 것이 아니라 XRP 또한 반드시 ETF 상품으로서 편입될 수밖에 없다. 왜 그레이스케일의 라지캡 펀드에 XRP를 재진입시켰는지,
암호화폐 시장의 상당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트코인과 XRP는 미국에서 이제 완전히 명확성을 가진 탑2 암호화폐로 자리 잡으면서 비트코인은 사토시 단위, 리플은 드랍 단위로 쪼개지는 그 디지털 생태계 우리는 반드시 직면할 것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